오늘의 메인 이벤트. 주제 제목은 우리 아직 포기 안 했어 삼성과 두산인데요. 일단은 조성환 감독 이야기를 먼저 해볼게요. 조성환 감독 대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는데 어떠세요? 지금 이제 두산 베어스 팬들 사이에서는 계속 조성환 감독 대행이 정식 감독으로 가야 되냐 마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던 중에 지난주에 제가 봤을 땐 거의 만장일치 체제로 조성환 감독이 만장일치로? 정확히 네, 이거 조성환 감독을 정식 감독으로 부임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지 않을까. 왜냐면 지난주는 특히나 좀 작두를 탔어요. 그래서 대타 나가면 그 선수가 안타를 치고 대주자 나가면 그 선수가 도루를 하고 그래서 뭐 대체 선발 내보내면 그 선수가 5이닝 1실점하고 막 이런 결과들이 나왔기 때문에 뭐 이런 결과도 결과들인데 전체적인 짜임새가 젊은 선수들 위주로 팀을 좀 재편해내는데 굉장히 짧은 시간에 성공을 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게 대박인 것 같아요. 네. 왜냐면 두산은 샐러리 캡이 좀 포화가 된 팀 중에 하나예요. 네.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네. 연차가 많이 쌓인 선수들이 그쵸. 많다는 거죠. 근데 그 선수들을 라인업에서 제외하고 조성환 감독 대행이 오자마자 2군 내리고 젊은 선수들 수용하고 수혈을 하고 경험치를 원래는 이제 경험치만 먹어줘도 네. 좋다고 봤는데 그렇죠. 확실히 이제 스포츠 운동이라는 게 한 살이라도 어린 선수들이 네. 또 재능까지 갖추고 있으면은 그쵸. 그 선수들이 만개하면 그 고점을 측량을 못하니까는 네. 그게 이제 터지면서 두산은 젊은 선수 투수들도 마찬가지고 네. 야수들도 마찬가지고 젊은 선수들이 하나같이 잘해주고 있다 보니까는 요 상승세가 있거든요. 근데 조성환 대행이 물론 이제 그런 건 있죠. 이승엽 감독님은 전임 감독님은 이제 그런 건 있을 거예요. 계약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는 성적을 당장 내야 되니까 실험을 하기가 조금 힘들었을 수도 그럴 수 있어. 있죠. 근데 이제 조성환 감독 때는 아무래도 대행 체제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서 뭐 어떤 메시지를 받았겠지 위로부터. 근데 그거를 너무 잘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까지 좋고 젊은 선수들이 잘 성장하고 있으니까 조성환 감독 대행은 실제로 내년에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성환 감독 대행이 딱 되자마자 했던 게 강승우, 양석환을 바로 내렸죠. 내리고 네. 이제 막 어린 선수들을 기용하면서 뭐 이제 임종성 선수라든지 오명진 선수라든지 그리고 지금 최근에 제일 핫한 박준순 선수라든지 그런 어린 선수들이 기용이 되면서 두산이 약간 잃어버렸던 화수분 야구를 다시 좀 찾아왔어요. 원래 두산 하면 화수분 야구고 뭐 FA도 뭐 오재일, 최주환 정말 많은 FA, 민병헌 정말 많은 FA 선수들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좀 화수분에서 이제 없다. 뭐 이거 LG한테 뺏긴 것 같다. 화수분에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최근에 두산은 화수분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작년 드래프트에 1라운드에 뽑은 박준수 선수는 3할을 치고 있고 그리고 2라운드에 뽑은 최민석 선수는 로테이션 돌고 네, 있어요. 로테이션을 돌고 있었고 지금 결코 최민석 만난다고 해서 이게 대체 선발이니까 절대 못 털자가 안 되는 선수예요. 그렇습니다. 너무 한 정도. 그래서 이런 정도로 분위기가 굉장히 좋고, 그러니까 조성환 감독님 같은 경우는 롯데 뭐 선수 출신이긴 하지만 두산에서 계속 코치 활동을 하면서 내부 팀 사정을 굉장히 잘한다는 점이 또 이제 외부에서 우리가 겪어봤기 때문에 슈퍼스타를 데려온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내부 팀 사정을 잘 아는 감독이 승진을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취지에서 봐도 조성환 감독 대행이 지금 대단한 지지를 받고 있고. 그래서 그런 점들이 계속해서 조성환 감독님, 그러니까 감독 대행님한테는 감독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사실 조성환 감독 대행이랑 같이 이제 코치를 시작한 코치 대부분 중에 감독이 된 코치들이 많아요. 뭐 박지만 감독도 그쵸, 그렇고 그쵸. 이범호 감독도 그렇고 네. 이렇게 되는데 그리고 김원영 감독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이호준 감독도 그렇고 하는데 사실 조성환 이제 감독 대행이 감독을 하기엔 이미 커리어는 이미 충분히 쌓였어요. 그렇습니다. 2018년부터 두산 베어스 1군 코치를 맡았고 잠깐 하나의 이글스 1군 코치를 수비 코치를 맡다가 이제 두산 베어스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제 수석 코치 뭐 감독 대행 뭐 이렇게 계속 맡고 있는데 사실 커리어가 계속 조성환 감독 대행은 감독으로서 가는 커리어가 이미 잘 쌓여 있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이승엽 감독이 왔을 때 가장 의아했던 건 그거잖아요. 이승엽 감독이 감독 커리어, 코치 커리어가 프로야구 커리어가 그렇죠. 뭐가 있지? 그리고 두산 최강야구 베어스 알지 감독 못하고. 요거밖에 없는데 조성환 감독 대행은 감독으로 이미 인정한다고 보더라도 이미 커리어가 너무 잘 쌓여 있기는 해요. 그리고 이미 이 커리어를 쌓았던 코치들 대부분이 감독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네. 아까도 말했지만 뭐 이호준, 박진만, 이범호 이런 식으로. 저는 그래서 어떤 종목이든 간에 이게 조금 발전한 모습이 되려면 물론 이제 조성환 감독 대행님도 스타 출신이죠. 근데 뭐 슈퍼스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이름값으로 감독을 선임하기보다는 이렇게 코치직을 아주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두신 분들이 감독으로 커리어를 이렇게 쌓아가고 성과를 내면은 그게 되게 보기 좋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승엽 감독님의 이제 제가 두산을
이제 잘 항상 사랑하고 너무 보니까 보는 결과에서 이승엽 감독님이 좀 실패한 부분 중에 우리가 제일 알고 있는 건 투마카세잖아요. 그래서 투수를 갈아 쓰고 막 이렇게 해서 이닝 쪼개 쓰고 이런 문제들인데 사실 그 점 바로 아래에 아까 말씀하셨던 산민호님 말씀하셨던 강승호, 양석환, 김재환 이런 선수들을 고정 타석을 준 거거든요. 그래서 고정 순번과 고정 타석을 주면서 이 선수들이 부진해도 빼지 않는 그런 결과하면서 결국 팀 성적까지 같이 안 좋아졌기 때문에 이 유연함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물론 어느 때는 이 선수들에게 믿음을 줘야 되는 부분도 필요하고 좀 유연하게 타선을 가져가야 되는 부분도 필요하지만 조성환 감독 때문에 그 부분을 되게 잘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유력하지 않은가 가장 1순위 후보가 되지 않을까. 저도 매우 동의하는 게 이승엽 감독 시절 올 시즌 초반에 두산 하이라이트를 보면은 네. 떨어지는 공에 강승호 선수가 삼진당하는 그 하이라이트가 발레당하고 찬스가 날아갑니다. 이런 경우 네.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네. 강승호 선수가 실제로 당시 탈삼진율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렇죠. 김영웅 선수 막 이렇게 제치고 어마어마했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기회를 줬고 뭐 3루로도 갔다 2루로 갔다 기회를 줬는데 조성환 감독 때에는 바로 빼고 박준순, 맞아요. 임종성, 오명진 선수에게 기회를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네. 그 선수들이 잘하고 있는 거고 이게 정말 팀으로서 입장에서 좋은 게 어린 선수들이 잘한다는 것은 올 시즌뿐만 아니라 그렇죠. 미래를 더 길게 볼 수 있는 것이니까. 그 강성호 선수 같은 경우도 지금 그래서 2군을 2번 왔다 갔다 온 뒤로 완벽하게 자리를 주진 않는데 계속 나올 때마다 어제도 대타로 안 타줬고 이런 모습들이 좀 있습니다. 네. 이치리님, 삼민호님 참 좋아하고 방송도 자주 보는 삼민호님 반대로 잘 되던데 조성환 칭찬이 내년 여허 근데 여기서 약간 의문점을 좀 드리자고 하면은 네. 이 감독 대행 체제로 나왔던 최근 감독들이 그렇게 결과가 좋지는 못해요. 그렇습니다. 하나의 최원호 감독도 마찬가지고 아, 예, 맞죠. NC의 강윤건 감독. 네. 그 삼성 라이온즈의 박진만 감독도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은 한 작년에 번에 한국 들어왔지만, 시리즈를 보내긴 했지만 올 시즌 결국 계약 만료되고 나서 재계약될 확률이 적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이 감독 대행으로 왔을 때 사실 조성환 감독이 감독 대행에서 이제 감독이 될 수도 있지만 지금 야인으로 나와 있는 감독들이 많긴 해요. 뭐 류지연 감독도 있고 홍원기 감독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손동열 감독도 있고 김원태 감독도 있고 여러 네. 감독 김원영 감독도 있고 그런 감독들과 비교해서 조성환 감독이 확실한 장점을 가지고 있냐라고 했을 때는 장점은 딱 하나예요. 선수단 파악을 일단 확실하게 돼 있다. 그렇죠. 인 건데 경험치로 따지면은 조성환 감독이 뭐 다른 감독에 비해서 확실히 부족할 수밖에 없죠. 확실히 선수 몇 면이 잘 알고 있는 것 같은 게 이번에도 재환유 선수라든지 윤태호 선수라든지 그러니까. 팬들도 좀 익숙치 않은 선수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선수가한테 기회를 정확하게 부여를 하고 그런 상황에서 그 활약을 할 수 있게 해준 거는 좀 대단한 점이라고 봅니다. 배지밀님께서 아까 댓글 네. 달아주셨는데 정말 중요한 게 2군과의 소통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1군 감독이라고 하더라도 2군 팜에서 지금 어떤 선수들이 활약을 하고 있는지 그쵸. 이 선수의 장점을 뭐 리스트를 계속 받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거에 좀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이 거기를 신뢰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뭐 조상훈 감독 대행님의 저는 단점을 굳이 보자면 너무 약간 감성적인 게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뷰도 좀 감성적으로 하고. 아, 그때 뭐였지? 되게 감성적인 뭐 있었는데. 최근에- 팬들의 여론도. 그것도 있고, 최근에도 그거 있어요. 김태균 선수 블론 세이브 했는데, 3연투 시킨 내가 블론 세이브를 한 거다. 약간 이런, 물론, 여기 또 에겐 감독이네. 약간 이런 감독님이에요. 시집 좋아하시고. 네. 근데, 야구커님 두산 리빌딩 잘 돼서 LG랑 한국 시리즈 합시다. 잠실은 응원풀 받아 만들고, 아이! 감사합니다. 언젠가 한번 이루어지겠죠. 그러면서 조성환 감독 대행 얼굴 생각하니까 눈이 항상 그렁그렁 눈물이 이번에도 재환유 선수가 어저께 1회에 엄청 흔들렸거든요. 네. 말로 내주면서 1점 내주고 말로 내면서. 근데 직접 올라왔어요. 1회부터.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서 그러니까 장점이자 단점인데 그러니까 감독이 좀 카리스마 있게 밀고 나가는 점은 좀 부족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긴 하고 그 심지어 감독 대행 신분인데 한 번은 누가 홈런 쳤는데 어부바 세레머니를 본인이 직접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다시 본인이 인터뷰에 나는 아직 감독 아니고 코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올라가셔서 투수 귀 속에 응원가를 막 불러주실 것 같은데 노래를 막 힘을 내라는. 그래서 그렇습니다. 리치리님 또 대문자 T 죄송하지만 내년 아니면 잠실 6년 못 쓰잖아요. 내년에 할 수도 있지. 근데 네. 조성환 감독 대행이 네. 동갑입니다. 이승엽 감독. 그렇죠. 박지만 감독이라도 동갑이고 네. 그러긴 한데 사실 젊은 감독이잖아요. 네. 50대가 하는 젊은 감독인데 그 젊은 감독이 보여주는 그 멋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조성환 감독 대행을 보면은. 예. 약간 이범호 감독도 그 양현종 백허그. 근데 예전에 했지만 김태형 감독이 그랬으면 양현종이 그랬으면 백허그는 무슨 뒤에서 이러고 있을 거거든요. 오늘 뒷짐지고 혼나고 있어요. 김태형 감독님한테 까불면.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새로운 리더십이고
그러니까 전통적인 리더십의 카리스마의 관점에서 보면 감독이 갖고 있는 그거는 좀 그죠. 부족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또 한번 그러니까 이제 선임이 될 것인지부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올 시즌 말까지 뭐 당장 가을야구를 가든지 안 가든지를 떠나서 어떻게 팀이 마무리되느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가을 야구를 못 가도 콘치님은 조성환 감독 대행에 대해서 감독이 되는 게 찬성? 일단 이번 주는 찬성입니다. 지금은 일단 지금 분위기는 이번 주도 찬성이다. 아니야. 예. 그냥 오늘까지는 찬성. 오늘까지는 확실하면 찬성이다. 다음 주에 취소할 수 있다. 바로 구독 취소할 수 있지만, 자, 일단은 구독을 눌렀다. 알림 네. 설정까지 해놨다. 네. 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불펜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삼성 얘기 또 한번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나라에서 정한 지원금 놓치고 계시지 않으세요? 신용카드부터 약정 끝난 인터넷, 정수기, 휴대폰 가만히 두면 최대 148만원 손해입니다. 전화 한 통으로 설치 당일 입금되는 아정당. 배우 원빈님도 혜택에 만족해 CF 모델로 참여했다고 하죠. 365일 24시간 전화, 카톡, 무료 상담까지 전국 가입자 수 1위답게 다른 곳보다 혜택이 적다면 차액의 120% 보상. 이사 청소도 유명한 홈서비스 전문기업 아정당. 본사에서 100% 보장하는 본사 책임제로 이사 당일 불만족 시 전액 환불. 보장 이사도 가능해요. 인터넷, 정수기, 휴대폰, 이사 청소, 카드까지. 아, 정당하게 받자 아정당. 삼성 라이온즈 이야기를 하자면은 네. 최근에 삼성 라이온즈는 이제 감독이 아니라 주목받는 건 네. 여긴 또 수석 코치입니다. 네. 최일원 코치가 투수 코치를 미친 듯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거의 뭐 1이닝씩 쪼개서 쓰기도 하고 막 하고 그리고 김재윤 선수가 네. 저번에 이제 오지환 선수한테 홈런을 맞게 됐지만 그때까지도 그 경기도 컨디션이 좋았거든요. 네. 후반기 컨디션이 생각보다 괜찮아요. 네. 후반기 평균 자책점이 지금 1.25고요. 네. WHIP가 0.4 정도 됩니다. 오. 어마어마하게 지금 김재현 선수가 후반기에서 좋은 페이스를 보이는데 네. 그렇다고 믿지는 말자. 언제나 우리 뒤통수를 때렸던 선수니까. 하지만 이제 김재현 선수가 살아나면서 어쨌든 지키는 경기를 확실히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최일원 코치가 좀 적극적으로 본인이 투수 교체를 하면서 네. 뭔가 해결하려고 안간힘을 친다라는 느낌은 조금 듭니다. 그러면서 삼성 라이온즈가 어쨌든 선발진의 힘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네. 뭐 후라도, 원태인, 가라비토, 최원태, 좌승현 선발진의 힘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니까 기아 타이거즈한테는 어쨌든 수입을 당했지만 결국 롯데자이언츠에서 저희가 2승 1무를 가져왔던 거는 선발 투수들이 다 괜찮게 던졌습니다. 뭐 가라비토, 최원태, 좌승현 선수 아마 그 힘으로 갔을 텐데 결국엔 삼성 라이온즈는 얘기도 했지만 일요일 경기도 사실 이길 수 있는 경기지만 삼성 라이온즈가 먼저 역전을 허용한 거잖아요. 그렇죠. 불펜 때문에. 이 불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삼성 라이온즈가 불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고 생각이 들진 않아서 저는 아직까지 가을 야구 보는 입장에서는 부정적입니다. 가을 야구 하기 힘들 것이다. 네. 힘들 것이다도 정리됐나요? 네, 저는 그렇게 아직까지는 정리합니다. 왜냐면 불펜 문제가 아직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았어요. 지금 후반기에 불펜 그나마 믿을 수 있는 게 배찬승, 네. 김재훈 정도고 우승현 선수도 불안하고 이호성 선수는 완전 무너져 있는 상황이고 김태훈 선수도 좀 김태훈 선수도 불안합니다. 네. 그 팬들의 반응은 솔직히 좀 궁금한 게 삼성의 팬들이 좀 첨예하게 갈려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가을 야구를 위해서 뭔가를 다 털어내야 된다라는 팬들이 있을 것 같고 한쪽은 아니다 우리 팀 컬러를 확실하게 좀 만들어 나가는 시즌이 되자라는 거 있는데 그러니까 팬분들의 전반적인 의견은 어때요? 한민호님은 부정적으로 봤다. 야구를 저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모두 다 맞는 얘기예요. 야구를 봤을 네. 때 좀 급하게 막 문제 해결 막 지금 해야 된다 막 가라비토 불펜 투입해야 된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얘기하면서 할 수 있다 막 뭔가 그냥 그때그때마다 감정적으로 바뀌시는 분들이 있고 네. 조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그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번 주도 결국 우리가 1패를 했던 5할 승리를 못 맞췄던 주다. 결국에는 5할 승리 이상을 해야지만 가을 야구를 계속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번 주도 결국 삼성 라이온즈는 가을 야구로서 멀어지는 주였거든요. 네. 네, 그렇게 보는 걸로 봤을 때 여러 가지 시점으로 봤을 때인 건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후자에 가깝기 때문에 이치님 2015주 감사합니다. 삼인원님 그 자세 유지 방금 가을 전번 다시 끊었습니다. 좋은 자세긴 한데 아니 저는 리치리님도 재밌다. 나날이 이 슈퍼챗 개그가 늘고 있어요. 재밌으시다. 이 슈퍼챗 개그가 굉장히 지난주부터인가 지한님 나왔을 때부터 대단히 활약이 훌륭했어요. 근데 저는 저는 이렇게 야구를 볼 때 그러니까 뭐 내가 뭘 한번 이런 것도 사실 믿지 않는 입장이나 그것도 그런 거고 뭐 어떻게 그러겠냐 내가 야구를 직접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개입이 있는 것도 아닌데 생각하는 입장인데 삼성 라이온즈는 결국 저번 주도 가을 야구와 멀어지는 주였다. 다만
롯데전의 선수들이 좋은 경기력을 보이면서 이번 주를 그래도 조금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재밌었잖아. 정도만 또. 얘기할 수 시리즈가 있습니다. 재밌었어. 그리고 야구는 이제 1일비의 스포츠입니다. 어떻게 야구를 보지 말고 1일비 하지 말라고. 사실 이긴 경기인데 이번 주 그래도 삼성 라이온즈 9위야 이겨봤자 뭐 이러지 않아요. 이겼다 오늘. 그럼요. 그러니까 잘 던졌다. 이게 그 여러 가지 3승 3패다. 예를 들어 주간에 3승 3패를 한다. 근데 2승 1무 3패긴 하지만 근데 앞에 3패하고 뒤에 3승하는 거 괜찮은 것 같아. 그게 제일 나아. 그거 재밌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가 4승하고 2패했잖아. 그러니까 안 부산집이야 지금. 그러니까 뭔가 느낌이 안 좋잖아. 앞에 수입 당해도 뒤에 수입하고 이게 기분 네. 괜찮은 것 같아. 네. 그래서 보면은 약간 삼성 보면서 이번 주 삼성 보면서도 사실 뭐 냉정하게 따지면 2승 1무 3패여가지고 그렇게 좋은 페이스는 아니긴 한데 주간으로 오면 근데 지금 뭔가 팀 분위기 좋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런 분위기를 봤을 때는 어쨌든 확실히 특히 일요일 경기 포함해서 주말 경기를 이기는 게 팬들의 심신에 굉장히 훌륭하다. 제일 이렇게 낫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삼성 팬분들이 지금 채팅에서 우리 많이 내려놨다고 하시는데 이게 그렇게 네. 내려놓은 것 같이 보이진 않는다. 내려놓은 사람들은 내려놨다고 얘기를 안 합니다. 그냥 야구는 뭐 안 보던가 진짜로 그냥 생각을 안 하지. 나 내려놨다 이렇게 얘기 절대 안 합니다. 그래서 나도 삼성도 아무튼 응원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삼성 라이온즈가 어떻게 보면 올해 굉장히 롤러코스터를 많이 타고 있는데 이제 그런 야구도 좀 어떻게 보면 매력이 있다. 매력이 근데 정말 이렇게까지 롤러코스터. 야, 역대급이긴 진짜 한 것 같아. 올라갈 때도 빠르게 올라갔는데 내려갈 때도 빠르게 내려갑니다. 앞다리 갔다리.